자, 목이 성대결절이 왔는데 사실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직업이라. 뉴스 읽어주는 남자 세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제가 문재인 정권 내에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본 예를 제가 들어드렸어요. 일본 예를 들어드렸는데, 일본이 1991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일본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내놓은 대책이 대출 규제. 처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오는 집값의 높은 가격의 피로도,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일어나고 보유세를 매겨요. 그러면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데,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페일드 판다님 일격구독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 6억짜리 아파트가 3년 만에 1억이 됐어요. 그만큼 빠르게 거품이 꺼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억, 2010년, 2006년, 2008년인가? 2000년대 말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가 나올 때 19억 하던 강남의 아파트가 3년 만에 11억이 됐었습니다.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매우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가 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뉴욕 맨하탄에 있었던 송혜교가 가지고 있던 콘도가 올해 20억에 매매가 됐다. 송혜교가 내놓은 지 한 2년 만인가 팔렸는데 20억에 매매가 됐어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콘도입니다.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20억 가지고 못 사요. 네, 못 삽니다. 자, 이제 부동산은 문재인 정권 내에 터질 수 있는데, 자, 9.13 대책이 왜 무서우냐? 9.13 부동산 대책이 왜 무서우냐? 내가 지금 부동산 얘기했는데 주식 얘기 좀 그만해. 원래 주식에서 돈 잃으면 다 아무것도 안 보여. 난 상패 당해봐서 알아. 안 보여. 난 상패 당해봐서 안다고요. 4천만원 박아서 3천 날리고 1천 건져. 상패 직전에 빼서. 상패 직전에 상패 당했으면 4천 그대로 날렸지. 돈 잃으면 뭐 다 탓하게 돼 있어. 근데 돈 잃으면 정부 탓 아니고 다 네 탓이야. 주식은 뭐 어떻게 해. 직전에 뺐어요. 1,000만원 건졌어요. 그 이후로 주식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 자, 부동산이 9.13 대책이 왜 강력하냐, 간단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내가 살 집을 제외하고 다른 집을 살 땐 대출 금지, 대출을 못함,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공급도 던졌어요. 자,
이 부동산 정책만으로도 집값의 하락은 불보듯 뻔한데요. 공급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니 집값은 내려갑니다. 근데 얼마나 내려가느냐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본을 보는 거예요. 일본은 엄청나게 그 거품이 빨리 꺼졌어요. 한전부지 10조 원은 손해일까 이득일까? 저는 모르겠네요. 땅이라. 그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10조는 너무 세서. 여러분, 10조면 미쯔비시를 인수하는 금액이 몇 조였더라?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미쯔비시 인수하고도 남았어요. 그냥 땅에다가 꼬라박은 거죠 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땅을 팔려고 내놔도 너무 덩어리가 커서 일본은 91년을 기점으로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91년이 정점이고 그 이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자 이제 강남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시그널을 보면요, 지금은 눈치 보기를 해요. 눈치 보기를 합니다. 자, 내가 살려고 빚내서 집 산 사람은 거기서 살면 돼요. 아니면 거기가 좀 더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투자는. 자, 문제는 갭 투자라고 하는 멋진 말로 포장되어 있는 이 투기, 이렇게 산 사람들이 이제 똥줄이 타요. 불패신화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대 후반에 3년 만에 19억짜리 강남의 반포의 아파트가 11억까지 떨어졌었다니까요. 불패신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강남 어디 다 그렇게 떨어진 적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가 책으로도 나오고 사회의 화두였어요. 하우스 푸어, 빚내서 집 산 사람, 집을 갖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 기억하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렇지.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화두에 있던 시기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갭 투자라는 한 투기 세력들이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은이 금리를 못 올리고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한은 지금 주식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맡아 너무 많이 떨어져. 처음에 떨어질 때는 한국은행 장을 엄청 욕했어요. 저거는 무슨 똥배짝으로 금리를 안 올리고 쥐고 있어가지고 주식 떨어지는 꼴하지 마라. 네, 보세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으니 주식이 계속 떨어져요. 아시아가 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데보다 좀 더 떨어져요. 근데 이제 한은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조금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금리를 올려도 이미 시중은행 금리는 이미 올랐어요. 네. 시중은행 금리는 이미 올랐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 시그널의 여파가 더 큽니다. 자, 연말이나 연초에
하느는 금리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리를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갭 투자로 아파트 사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곡소리의 시작입니다. 시중은행은 이미 다 올리고 있고요. 자, 주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있나요? 원래는 금리를 올리면 주식도 영향을 받는데 지금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뭐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똑같은 금리면 미국에다 돈을 갖다 놓겠습니까? 한국에다 돈을 갖다 놓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훨씬 더 세고 안전하고 안 망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에다가 그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여기가 조금 위험하지만 여기가 이윤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일로 들어왔는데 금리가 미국이 더 높고 한국이 더 나죠? 그럼 외국 자본이 당연히 미국으로 가자. 가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주식이 하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주 단순하게.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금리가 전부는 아니다. 자, 금리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진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는 우리나라는 환율 보고 들어오는 거지 금리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응? 그런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라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또 우리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사람들은 또 그게 또 그걸 맹신하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넣으면 바보가 돼요. 돈이 묻으면 바보가 됩니다. 인간은. 코인, 주식, 부동산 다 내가 돈이 박혀 있으면 징징대는 패미들하고 똑같아져요. 아몰락만 시전하다가 남 탓 졸라 하다가 이게 남자 탓이다. 이건 정부 탓이다. 씨발 내 인생 씨발 정부가 정책을 더럽게 써서 요렇게 돼요. 내 탓이다 이 새끼들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돈을 잃어봐서 알아요. 이해할 수 있으나 편들어줄 생각은 없다. 부동산은 공급도 늘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공급마저 늘리면 진짜 폭락장이 올 수도 있어요. 자, 부동산 폭락장이 오면 또 언론에서 난리 날 겁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서민들 죽어나간다. 근데 서민들은 안 죽어나갑니다. 부동산 떡락한다고 서민들 안 죽어나가요. 예언 하나 하면 부동산 떡락장이 옵니다. 오면 그 프레임으로 갈 거예요. 지금도 자, 주가 떨어진다고 문재인 정부 탓, 경제정책 탓하죠. 뭐 하면 그러면은 주가가 막 오를 때 문재인 정부가 경제 잘하고 있었다고 언론이나 야당이 불과 얼마 전에 코스피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네?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랐죠? 2400? 2600? 2400까지 올랐나요? 그때는 뭐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막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 이랬었나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주식이 오르는 건 기업들이 잘해서, 주식이 떨어지는 건 정부가 못해서. 네. 집값이 떨어지면 빚으로 산 1주택자도 망한다. 왜요? 왜? 어차피 빚 갚으면서 거기서 살 건데? 빚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떨어졌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갚을 거잖아. 자, 빚내서 집 산 사람 집값이 떨어졌어. 오! 자, 근데 다른 집도 떨어져요. 다른 집도 떨어져. 이 집을 팔고 딴 데 이사 가도 똑같아. 쌀 때 안 사고 비싸게 샀으니까 빚이 많아서 손해인 건 맞죠. 손해인 건 맞는데 어차피 살려고 했으면 기분만 나쁘지. 망하진 않아요. 집은 절대 내 집만 오르고 내 집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막 진짜 꼭지점에서 빚내서 산 1가구인 사람들은 손해 많이 보죠. 손해 많이 보죠. 근데 그거를 누구 탓을 합니까? 결국은 선택은 자본주의에서 집을 사는데 빚을 안 내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봐요. 빚내서 집을 샀어. 집값이 올랐어. 그걸 팔고 다른 집으로 가. 다른 집도 올랐어. 똑같잖아요. 무리해서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 떨어지면 손해를 당연히 보죠. 다주택자 보유세 팍팍 이미 올렸어요. 9.13 대책의 종부세가 다주택자한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탐욕이 이성을 제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네. 탐욕이 이성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집값 폭등장에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1가구 1주택이어도 곡소리 나요. 네.
누구 탓을 합니까? 누구 탓을 해요? 본인의 선택을 잘못한 거지. 분명히 정부는 집 팔아라, 집 내놔라 계속 신호 줬어요. 네, 계속 신호 줬어요. 무시하고 무리하게 샀으면 손해를 봐도 받아들여야죠 뭐. 네. 부동산은 일본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도 떨어집니다. 지금은 거품이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8년 올해 뉴욕 맨하탄의 송혜교가 갖고 있는 콘도가 20억이에요. 뉴욕 맨하탄입니다. 뉴욕 언저리가 아니라 뉴욕 맨하탄에 있는 콘도가 20억이에요. 우리나라 20억 가지고 강남에 아파트를 못 사. 거품이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호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불황이래. 근데 부동산에만 거품이 이만 꼈어요. 왜일까? 답 없죠. 떨어집니다. 그냥 이거는 떨어져야 돼요. 거품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용어에서 연착륙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연착륙이라는 얘기가 되게 달콤한 말이지 없어요. 그런 게 일본하고 똑같이 간 거예요. 네. 연착륙은 꿈의 단어가 맞아요. 자, 일본처럼 떨어지. 근데 제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외부 요인으로 터지면 답이 없어요. 창문 닫아야겠다. 자, 외부 요인으로 우리나라 거품이 터지면 진짜 수습 불가예요. 네. 그나마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 거품이 꺼지면 그게 제가 봤을 땐 연착륙이에요. 물론 손해보는 사람은 연착륙이라 느끼지 못하겠지만. 네. 중국발 부동산 거품이 터져. 중국 부동산 거품이 장난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난 게 판빙빙이 벌금을 낸 게 아파트 40채를 팔아가지고 1000억 넘게, 1000억 얼마죠? 1400억? 그걸 갚았다. 아파트 41채를 처분해서 1400억을 갚았다. 거품입니까? 아닙니까? 거품이에요. 중국 부동산 거품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이 불안해서 선진국에다가 부동산을 그렇게 사요. 중국이 집값, 땅값 다 오르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많아요. 호주, 미국,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살 수 있으니까. 캐나다. 자, 그럼 중국 사람들이 왜 중국은 땅도 아직 넓고 그런데 중국이 불안하니까 중국 부자들이 안전한 데다가 돈을 놔요. 그걸 에셋 파킹이라고 하는데,
TV에 나와서 그 작가가 설명해 주는 걸 저도 들어서 알았는데, 에셋 파킹이라는 그 작가 누구죠? 외국어 엄청 잘하는, 말도 잘하고. 불안한 나라의 부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자산을 파킹하는 것. 조승현인가요? 예, 조승현인가? 예, 그분. 그걸 에셋 파킹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중동의 부자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돈을 갖고 있는 게 불안하니까 안전한 곳에다가 하면서 런던, 홍콩, 캐나다, 호주 이런데 부동산이 엄청 올라요. 말도 안 되게 거품이 낍니다. 그런 동네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서울의 부동산을 사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셋 파킹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근데 왜 그럼 부동산이냐?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놓으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쓸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토지공개념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새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은. 네. 자, 중국 부동산 거품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 부동산 거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거품이 있어요. 상해, 북경 이런 데 말고 중국에 막 개발되고 있는 막 이런 데 보세요. 지방정부의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지방정부가 파산을 한다면, 지방정부가 파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지방정부가 파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중앙정부가 어떻게든 메꿔주겠죠. 그러나 경제는 심리거든요. 경제는 심리거든요. 중국의 지방정부가 부동산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다가 그게 실패해서 파산을 하게 된다면 그 심리적 공포심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때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 부동산 작살 납니다. 그 전에 거품을 꺼트려야 중국 부동산이 꺼질 때 우리나라가 당연히 아플 거예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계속 이렇게 키워놨다가 중국이 터져서 그 여파로 우리가 터진다. 그러면 은행은 망할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거품을 내두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꺼트려야 돼, 이 거품을. 그래야 중국의 거품도 언젠가는 터집니다. 이게 터질 때 우리가 그 여파로 나라가 안 망하고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발 부동산 위기는 100% 온다. 개인적으로 장담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미국하고 지금 무역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중국발 부동산 위기는 조금 더 당겨졌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써서 우리 스스로 부동산 거품을 꺼트리지 않으면요, 진짜 나라 제2의 IMF 와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경제는, 투자는 남 얘기 듣고 하면 다 망해요.
부동산도 주식도 오른다 할 때 우리는 들어가. 너도 재미 봤어? 다 재미 봤대. 나만 재미 못 봤네? 나도 재미 좀 볼까? 늦었어. 자, 지금은 아니야. 지금 사지마. 지금 누가 사니? 이때 사요. 그리고 지고 있어. 그리고 존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는 안 본다.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뭐 아파트를 사지는 못했는데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라 이렇게 막 오를 때 집값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이 다 집 사지 말라고 할 때 하우스 푸어 막 이럴 때 최경환이 초이노믹스를 시전할 때 집을 샀어요. 제가 그때는 하우스 푸어 얘기가 있었던 시절이었고 아파트 값이 안 오른 그때 전세값을 집주인이 1억을 올려달라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5천인가를 더 대출받으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1억 5천을 더 보면 지금 집값에 그러니까 전세값이 집값에 막 90% 이러던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저는 투자 개념으로 산 게 아니라요. 이사를 다니면 나림이가 전학을 가는 게 싫어서 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집 하나밖에 그때는 집이 없었으니까. 나림이가 1학년 땐가. 어차피 내가 전세값 1억을 올려달라는 것도 대출 받아야 되고 집 살려고 한 5천만 원 대출을 더 받아야 되면 그것도 대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사자. 애들 전학 안 다니고 여기서 그냥 쭉 학교 다닐 수 있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 올랐죠. 올랐는데 뭐 강남처럼 막 이렇게 뭐 이제 얼마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집값의 절반이 대출입니다. 집값의 절반이 대출이고 그거는 사실은 내 집인데 은행에다 월세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냥 팔 거가 아니라 팔올스요? 아이 뭐. 제가 4억 얼마에 사서 지금 5억 얼마래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내가 팔아야 의미가 있지. 뭐 6억에도 팔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어. 여기서 집값이 떨어져도 무슨 의미가 있어. 딴 집도 떨어졌는데. 근데 보세요. 물가상승 따지면 오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모든 재화는 오래되면 떨어져요. 여러분 모든 재화는 오래되면 중고라서 떨어져요. 근데 왜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가 비싸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새 아파트는 비싸고 헌 아파트는 싸야 돼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왜 아파트에만 적용이 안 되냐고요. 상식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호재들이 막 큰 마트가 사람 사는 게 막 병원도 들어오고 마트도 들어오고 학교도 있고 살기가 그 동네 살기 너무 좋아. 그러면 오를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똑같은데 상황이 똑같으면 오래된 아파트는 떨어져야지 맞죠. 네. 아무튼 이제 주식, 부동산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걸 인위적으로 떠받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인위적으로 떠받쳐서 뭔가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큰 틀의 경제 기조는 터질 거는 터트리게 냅둔다.
네, 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인기는 해가 갈수록 떨어질 거예요. 힘든 사람들은 정부 탓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늘 주장하는 근거는 다른 거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신경을 쓰는 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해요. 근데 외환보유고를 쌓아놓고 뭐 통화수합 이런 거는 엄청 신경 써요. 예, 엄청 신경 써. 그러니까 뭔가 터질 게 터지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가 문재인 정부의 기존 그 큰 틀에서 경제 정책의 골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큰 틀에서 망할 거는 망하고 다시 살리고 이걸 해야 돼. 끝까지 코스피 2600을 다시 올 수 있어요. 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털어낼 걸 털어내지 않으면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예,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털 건 털어야지. 이미 상처 있고 골문 애들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갑니까? 그냥 백종원이 얘기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죠. 누구죠? 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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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어이구, 이걸 더 키웠네, 내가 마이크 소리를 줄인다는 게. 헐. 네. 은행에서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모자라다고 전화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끈다는 게 더 키워버렸네. 잔액 부족하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저는 뭐 많아요. 여러분, 빚이 많아지면 어떤 게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 빚이 한 1억 이렇게 될 때, 와, 빚을 1억을 내다니. 2억, 한 6억쯤 되면요, 빚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6억, 7억 되잖아요. 그러면 아우, 내가 낸 빚인데 피카츄 배 만지고 있어. 아우, 야, 많이 빌렸네. 모르겠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돼.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미친 듯이 하는 거죠. 그냥 죽도록 하는 거예요. 갚아야죠. 내년부터는 빚 갚을 겁니다. 제가 좀 정했어요. 내년부터는 빚을 갚을 겁니다. 자, 부동산 주식 얘기해봤습니다. 곡소리는 나겠지만 곡소리가 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전 담배는 이미 지금 4일째 안 피우고 있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